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서영은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이 정치부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송 전 장관의 책이 논란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을 읽어봤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읽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담당자 간의 의견 교환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각 부처 부서장들의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애쓰는 상황을 기술해 놓은 거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쪽에서는 기권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자고 하면서 각 부서들 간의 치열한 대화가 오갔던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른바 엘리트 탈북 등 여러 가지 얘기와 관련해서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얼굴을 붉히면서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을 3번 연달아 되풀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됐던 이 말, 그러니까 송 전 장관의 책과 관련해서 나는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참석자들에게 물어봐라. 11월 16일 날 결정이 됐다라는 김경수 의원의 주장조차도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기권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증언을 했는데 그 말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모든 게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우선 그 다수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하는 거는요. 예.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각 부처의 책임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토론을 벌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북한에게 물어보고 했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제가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묘하게도 아까 데자뷰 말씀을 하셨는데 NLL과도 연결이 된 게 NLL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속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지금 북한에 물어보고는 그 한 달 후에 11월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별관 회의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걸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는 색깔론으로 모시는데요. 저거는 색깔 보수 진보하고도 상관없고요. 예. 색깔하고는 더더욱 상관이 없고 이거는 지도자의 자질 문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요번에 그 미국의 대선에서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정부에 그 클린턴 이메일 좀 한번 까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표를 더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아까 뭐 이제 주권이라는 말에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다수결에 의해서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걸 자꾸 색깔론으로 모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 외에는 전부 다들 이거를 종북 논리로 몰았다 색깔론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고해성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색깔론도 경계하지만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없어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제 뭐 하면서 내통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지금 완전 진영 싸움이 붙으니까 그 이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러고 저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쪽 사람 말이 맞다 그러고 아주 그냥 나라를 지금 반으로 쪼개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는 색깔론 보수 진보 좌우와 상관없는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많이 남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중간에 덮어질 문제인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고 분단을 관리해야 되고 주변국을 관리해야 되고 중요한 외교 안보 사안이 많은데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무개념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지도자의 자질로서 옳은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잠깐 그 당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월 16일, 18일, 20일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서해 쪽을 평화 공동 수역으로 만드느니 그래서 이제 NLL 문제가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남북 간의 급격한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자, 찬성할 거냐,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반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표명해라라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당시의 지도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도자였다고 치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기권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게 좋은 결정이었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이 이번 회고록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예.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것들이 몇 곳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일단 우리가 찬성하고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서 그렇죠.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찬성하고 논란이 되면 송 장관을 경질을 하든지 예, 그 북한 얘기를 쪽에 나와요. 눈치를 봐서 송 장관을 해고 예. 처리하는 그러니까 북한에 아주 굉장히 어필을 그러니까 그 항의를 많이 하면 여차하면 이제 장관을 경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았는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기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찬성으로 결정을 전 내렸다라고 전 거의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 전 장관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뒤엎은 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 이 논란이 됐을 때 예. 내놓은 반응.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당시 대화 국면이었기 때문에 예. 대화로 인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솔직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저는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어서 이 사안이 불거지면 예. 자,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차라리 아마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아, 그때 기권한 거 맞다. 그런데 상황이 이랬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렇다고 그러니까 내 장인이 좌파 행동을 했다고 내가 그럼 와이프를 버리란 말이냐,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예. 라는 식으로 전공법을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략적으로 이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권 결의안으로 대북 제재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의 총회에서 그리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할 때만 빼고는 노무현 정부는 계속 기권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14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그 해빙의 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동등한 관계라면 오히려 북한 쪽에 우리가 지금 그 당신들하고 14선언을 하고 또 예. 14선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북 지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고 이 문제는 나중에 북한 당신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된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전부 그 14선언이라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북한 입장을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북핵 문제도 심각했는데 북핵 문제도 그러면은 북한하고 이 해빙 무드라 그래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풀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거기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찬성을 하고 송민순 장관을 경질하는 게 맞았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일을 하고 북한의 입장을 살펴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제가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도 송민순 장관은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궁금했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05년 예. 이때 외교부 장관 그때가 반기문 장관이었었습니까? 예, 예. 그때 기권을 했는데 그럼 반기문 장관은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권, 보편적 가치인 인권 결의안이고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해서 당장 북한에 제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선언적인 예. 입장이었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도 그런 입장을 취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그 아주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우의 문제가 아닌데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느냐 이러고도 이 나라가 굴러왔다는 게 정말 국민의 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대선에 1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 1년 2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왜 송 장관은 이 과거 2007년 당시를 담은 회고록을 내놓았을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금 유엔 사무총장과 혹시 모종에 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들어보고요. 문학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군데군데 뭐 그런 의도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기문 현 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여러 기술들이 나옵니다. 매우 칭송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현행법에 위반될 혐의가 매우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격렬한 사실 논쟁, 진실 논쟁이 예견돼 있는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